네, 12월 27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그리고 이번 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또 김민수 대표님께 궁금한 투자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민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 짧은데 SES 무슨 약자 같기도 하고 뭐 이거 따라라 잘하시는데요. 예, 계속 그거죠, 하시고요. 네. 네, 그냥 감상하겠습니다, 이러고. 네, 제가 맞췄나요? 네, 맞췄습니다. 그래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네. 그때 연배가 아니실 것 같은데 예, 아시네요.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 멤버 중에 또 한 분과의 이름과 유사하게 또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또 연관성 있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종목이 유진기업입니다. SES 유진이요? 네. 근데 전혀 관계는 없는 거죠? 전혀 관계 없죠. 그쵸. 그냥 단순하죠. 그냥 네. 뭔가 어디서 연결을 시킬 게 없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약간 건자재 쪽 그리고 또 네. 건설 쪽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받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네. 얘기는 주말 사이에 또 대선 후보들이 모 방송에서 뭐 유명 경제 방송이라고 하는데 뭐 유명 경제 방송은 매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여기 안 나오시죠? 네. 네, 꼭 예. 제가 섭외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그 이제 지금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략 쪽에서 이제 경부선 지하화라든가 또 어떤 1호선 쪽을 지상화시켜 가지고 근데 이 부분을 다 택지나 공원 쪽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또 이런 관련된 쪽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불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유진기업도 그런 맥락 쪽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레미콘의 강자죠.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국의 레미콘 유통망을 갖추다 보니까 딱 좀 단단한 건자재 쪽의 대표적인 회사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시멘트 쪽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높아지죠. 가격은 지금 최근에 인상시키는데 유연탄 가격이라고 하는 즉 원료를 떼워서 석회석을 시멘트로 만드는 과정 쪽에서 이 유연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시멘트 업황 특히 원가가 제대로 좀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우려감은 있는데 레미콘 업체는 그와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다 해서 자갈하고 다 들어와서 믹스를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시멘트 가격보다도 어떤 좀 더 유연하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쪽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은 어느 쪽 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눈길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면은 이 부분이 계속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유진기업이 잘하는 게 레미콘뿐만 아니라 건자재 쪽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미콘 싣고 건설 현장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는 갑자기 유리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한데 이거 어디 해줄 사람 없나 그러면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건자재 관련된 쪽 유통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은 아마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 예전부터도 안정적인 실적 보여주고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건설 경기가 다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역시나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되 지금 주가가 비싸냐? 안 네. 비쌉니다. 오, 그래요? 예, 지금 선행 PR로 봤을 때 올해 5배 정도 그리고 또 PBR 0.5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좀 많이 돼 있는 건자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진기업 저평가됐다라고 아직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가 준비가 됐는데 네. 오늘 동시효과 때 그냥 좀 밀어버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는 아직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그 자리입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 변화, 특히 거래 어느 정도 확보되고 다시 이제 고점권역을 돌파하는 모습들로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의 특성상 좀 빠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고점권역과 연결되는 한 6,5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4,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인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유진기업 목표가 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당락일도 있고 또 31일 금요일에는 또 폐장일이잖아요. 네. 약간 뭐 관망하는 심리도 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또 보다 보니까 좀 매매 좀 하신다는 분들은 지금 스키장 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그냥 배당 받을 거 받고 그냥 좀 휴가 분위기로 이번 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시장 좀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는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와도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시장을 좀 누르는 폭이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또 활발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묵직해도 중소형주에 대한 기회, 특히 여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월 효과까지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너무 또 실망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유럽 시장 동향을 보다 보니까 약간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 시장도 이런 분위기 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히 지난주에 좀 며칠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의 변화는 시장이 좀 묵직해도 기회는 중소형주 쪽에서 찾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내일이 배당락이죠. 네. 그러니까 배당락이 아니라 배당락 기준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종목들을 갖고 계셔야 그 다음 날 배당락과 함께 주가가 좀 떨어지고 맞아요. 그럼에도 뭐 그걸 너무 의식해서 배당 전에 주식을 다 판다라고 하시긴 그런 전략보다는 네. 갖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배당은 요즘은 거의 그렇습니다. 배당락 나와도 네.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고 시장만 그냥 유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대로 또 거의 배당을 공짜는 아니지만 얼만큼 노력하셨습니까? 1년 맞아요. 동안 또 이제 보너스 성격으로 받으실 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배당과 관련된 전략을 미세하게 짜지 마시고요. 하지만 고배당주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고배당주는 배당락에 충격이 있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쪽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보자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흐름은 아마 여기서부터 또 1월 효과까지 좀 이어지는 변화 쪽에서 중소형주 관련된 쪽은 연기금의 힘과 함께 조금 더 기대감은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결국엔 종목 싸움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1월 효과에 따른 중소형주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내일 시장 대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을 알아야겠죠.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또 게임주가 2위에 자리를 했고요. 6위에는 폐배터리,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책주도 자리를 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네. 어떤 키워드에 좀 관심이 가셨나요? 근데 제가 이 코너 고앤스탑 계속하면서 1등은 네. 바뀌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맞아요. 네. 조금 특이하면 DB하이텍 정도.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있는 상황들이고 쭉 보다 보면은 역시나 네. 꺾이지 않는 뭐 로봇 관련주 오. 이쪽도 상당히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아마 6번에 들어오는 폐배터리 관련된 쪽은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좀 갈팡질팡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 이 부분은 또 잘 이제 개화하는 산업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를 했고요. HMM 빠졌고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 11.44%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에 위치한 펄어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64%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그냥 게임주 입장 쪽에서 고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로 봤을 때요. 게임주 중에 중요한 한 종목으로서 오. 네, 펄어비스 하게 되면은 지금 네. 시장에서 분위기는 보통 이제 P2E라고 그러죠. 네. Play to Ear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쪽에서 펄어비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근데 지금 펄어비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P2E가 아니라 P&E라고 합니다. 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플레이도 하고 네. 나중에 변화되면은 이 또 돈도 벌고. 그런 전략적으로도 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쪽인데 결국에는 펄어비스가 내세우는 가치는 그겁니다. 게임이 재밌어야 게임을 하지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동식으로 하는 게 이게 게임이냐라는 맞아요. 그런 가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은 취미 활동이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게임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기에 우리 게임은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금부터 내년 초에 이어질 수 있는 이 중국 쪽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의 또 릴리즈가 아무래도 또 기대감을 더 높이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P2E 게임과 다르게 이 부분은 아마 중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제가 얼만큼 돼서 일매출이 얼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초반에는 또 강한 변화가 나왔다가 약간 또 게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예전만큼 그렇게 또 초기만큼 강한 또 매출 변화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인기 있는 검은 사막의 인기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W 발표하고 좀 처지는 모습들인데 네. 그건 좀 다르게 지금은 기대감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직전 고점 때는 한번 넘겨가보고 그 영역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펄어비스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P2E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나 게임주들은 P2E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좀 P2E 규제가 완화돼서 좀 국내에서 우리가 P2E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거는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요? 네, 국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마인드 네, 때문에 맞아요. 사행성이다 이런 맞아요. 생각 때문에 어떤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게임 회사들의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대표적인 주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썬데이 토즈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액토즈 소프트와의 소송에서 약간 패소한 점 이런 점들이 좀 악재로는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물을 소화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대장주가 좀 위축되고 나머지 뭐 컴투스 쪽이나 아니면 네오이즈 쪽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 게임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흔들렸을 때마다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흔들렸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찬스, 예, 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의 내년 P2E 게임 전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위에 위치한 HMM 살펴볼 텐데 오늘 4.1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운주들이 업황 개선을 보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 정도 밀렸으면 아직 그렇게 추세가 크게 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오. 다시 반전은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HMM 관련된 쪽에서 해운주 쪽에서 하나의 부담감은 네. 이제 또 가격은 여전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좀 높은데 그에 좀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항만 적체 현상이라든가 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기조, 특히 조금씩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특히 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징조는 보인다고 하는데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또 배가 대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배달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긴 한데 하지만 HMM 쪽에서는 일단 기존부터 특히 이때였죠. 강하게 하락했었을 때 나왔던 변화가 주가 희석 효과죠. 산업은행에 갖고 있는 CB가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에 그동안에 받았던 높은 기대감들이 한층 이제 많이 희석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무거웠던 자리 쪽에서는 반전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쪽에서의 해운주의 시각, 특히 이 공급난 부족과 관련된 이 물류 쪽의 대란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느냐는 시점들이 가장 해운 운임지수보다 더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MM은 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HMM이 국내 최초로 이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 중유 선박 실증을 완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이 관련된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승으로? 그쪽과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차피 이제 배들도 친환경 쪽으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친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가장 큰 수혜는 조선사가 아닐까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내년에도 또 이 IMM이라고 하는 특히 조선 해운업계 쪽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배들만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준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조선사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또 기대감으로 남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다 수주를 받아서 좀 독이 다 찬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은 수주를 계속 또 받고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들은 지켜보시되 단순하게 해운주 쪽에서 호재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HMM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에 위치한 위즈윅 스튜디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4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죠. 고요의 네. 바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다가 네. 너무 고요해서 아, 그래요? 졸았습니다. 아, 저 안 그래도 네. 포스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볼까 말까 크리스마스 때 했는데 네. 고요했군요. 네, 진짜 제목 그대로더라고요. 네. 시작부터 고요한 게 네. 약간 모르겠습니다. 평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한 1회 중반까지 보는데 제가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졸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저 봐야죠. 마저 그렇죠. 보고 뭐 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위즈윅 네. 스튜디오 내일은 조금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등으로 보겠습니다. 고로 보겠습니다. 반등으로요? 네, 네. 아직 뭐 그것 때문에 특히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또 이슈가 또 네.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얘기, 특히 지금 넷플릭스에서 순위가 7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약하네라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지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뭐 2위권에서 왔다 갔다 했던 상황들인데 그랬던 상황과 함께 세 번째는 이 반응이죠. 저 같은 반응. 네. 너무 고요하다. 네. 네. 이거 언제 사건 벌어지냐. 뭐 이런 반응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주가도 아무래도 흥행 여파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 흥행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게 네. 또 소멸이 되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뭐 고요의 바다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흥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제작비나 관련된 쪽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정산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고 또 이게 아티스트 컴퍼니죠. 이쪽에 연결된 인수를 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위즈윅 스튜디오보다 보니까 관련 주로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 흐름들은 반등 시도하다가 약간 좀 묵직해졌지만은 여전히 아직 지금 보여줬던 최근에 한 35,000원대 위쪽에서 라인들을 깰 모멘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네. 여전히 한 며칠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전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반등 가능성 있기 때문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 예전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주가가 완전 뜨거웠었는데 네. 이제는 좀 상승 기세 꺾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때 나왔던 강력한 모멘텀들이 네. 콘텐츠 쪽에서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지금 부진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엔터주부터 뭐 콘텐츠주 지금 당장에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뭐 얘기만 많고 그냥 주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어도 이게 뭐 1회로 끝나는 요인들은 아니죠. 그만큼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나 경쟁력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보다 보면은 넷플릭스나 OTT 쪽에 공개되는 라인업들 A4G 이만큼으로 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나오는 쪽에서 물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 크게 히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그만큼 올려가는 게 약간 문제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음에 또 기대작 또 다음 기대작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순환적인 기대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즈빅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건설 살펴볼 텐데요. 오늘 14.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책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정책 관련된 쪽에서 첫 변화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수건설은 그냥 특수한 건설회사죠. 네, 그래서 특수건설입니다. 네. 일단 토목 관련된 쪽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터널, 이런 또 지방, 지하도로. 예,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우리나라의 동아지지라고 특수건설 이쪽이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아지질은 약간 국내외 다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수건설은 국내 쪽에 좀 강한 회사인데 거기서 이번에 나왔던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그냥 마구 풀겠다, 공급은 마구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퍼지면서 특히 특수한 지하화된 부분들을 또 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 쪽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원이나 또 택지를 건설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건설사라든가 이런 또 물론 특수한 역할론이 따로 있다고는 하더라도 네. 건설사의 입장이 과거보다는 조금 좀 바뀐 게 네.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멘트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더 올려야 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딱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안될것 보니까 같아요. 분양가를 적정하게 그 가격까지 올려서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마진이 또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은 남아있되, 그래서 그만큼 충분하게 수주를 고가에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또 평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과거부터 SOC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 또 토목하면 이런 회사들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여전히 정책 관련주 쪽의 어떤 변화 흐름들은 체크할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건설 고 의견과 함께 대선 관련주들 지금부터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정책 관련주에 있는 섹터,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부동산 아까 전에 지하도로? 네, 아까 유진기업도 말씀드렸고 네. 저희 탑픽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동아지질 이런 회사들도 강자죠. 이런 네. MTB 공법 가지고 어떤 터널을 뚫고 이런 강한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토목은 관심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죠. 이번에도 SOC 투자 예산안 보게 되면 지금의 여당이 우리는 예전에 뭐 4대강 관련된 쪽과 함께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SOC 예산은 확 늘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의 내수 쪽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역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또 가져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게 첫 움직임이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첫 발인지 원 스텝인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정책주가 뭐 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네.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정책주들은? 네, 정책주들은 일단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그래요? 먼저는 항상 어떤 새로운 어떤 대선 후보 간의 공약이 나오고 네. 어떤 변화가 나올 때 거기서 기대감으로 자극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정부가 그리고 특히 얘기했던 이제 공약과 맞춰지는 해당 후보에 대한 공약들로 연결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 구성하느라고 조금 여러 가지 어지럽다가 그 다음 국면 쪽에서는 이제 정책이 확인되고 거기다가 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사이클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였다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또 해당 후보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후반 2차적인 상승도 눈여겨볼 수 있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의 정책주 관련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PX 생명과학 스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그리고 10개의 고엔스탑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바로 도와드려야죠. 도와주실까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 알소프트 하나 나왔고요. 네, 제이 제이 컨텐츠리 콘텐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바로 봐야 되겠죠. 오. 네,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주가가 서포트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9,500원이면 좀 비싸게 사셨는데요. 네. 근데 그때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확진자 크고 재택근무 관련된 쪽이 이슈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앞으로 좀 억제를 하기 위한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 징후가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마 추가로 반등할 여력보다는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렸겠지만은 네. 만약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여전히 안 꺾인다라는 쪽에서 혹시나 다시 반등이 들어와서 한 8,5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팔고 좀 손절이겠지만 네. 아쉽지만은 손절하고 다음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위드 코로나 종목 쪽을 더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 쪽에 변화를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서포트는 매도하고 조금 종목을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조금씩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제이 콘텐츠리 5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에요. 네. 제이 컨텐츠리 참,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하네요. 네, 주가가 거의 이 부분이, 그래도 제이 컨텐츠리의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컨텐츠사의 가치들 생각하면서 기대감이 높았다가 또 이제 영화관 갖고 있는 쪽이죠. 메가박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못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망감과 실적 부진, 이게 다 같이 물리면서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매수가가 5만 원씩인가? 네, 맞아요. 5만 원이에요. 딱 오늘 5만 원에 끝났네요. 네,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지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아마 4분기 때 지금 예상으로는 리포트 나온 것들과 종합해서 보게 되면 3분기 때 보여줬던 그런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네. 정상적인 실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충격을 돌아서는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 한 5만 5천 원대 부근 정도에서 그 다음 지난번에 저항권으로 받았던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약 한 5만 7천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을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를 또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적어도 직전 박스콘 상담부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한번 좀 수익을 챙기고 좀 관망 쪽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컨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그 위드 코로나를 좀 정확하게 또 그에 따라서 실적을 또 막 반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생각하시되 일단 어떤 좀 견조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또 실적과 함께 같이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리는 5만 5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까지 반등이 들어온다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있고요. 네. 딥노이드, HMM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이시티, 네, 동신 다 세미캠. 해보죠. 아모레 퍼시픽부터 그래요? 오늘은 그냥 네. 순서대로 네. 딥노이드 그리고 네. 또 조이시티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19만 2천 원에 20%. 근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일단 이때 나왔던 주가의 변화는 또 그동안 상당히 많이 좀 부진했었죠. 그러면서 들어왔던 어떤 공매도의 청산 과정들도 한번 나왔었고요. 특히 이번에 청산이 나올 때 가장 큰 변화가 그래도 화장품 수출 안 꺾인다. 괜찮다. 여기서 무게가 많이 맞춰졌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4분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전 보색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난 고점 때와 같이 똑같이 2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특히 장기 박스콘이죠. 이 박스콘대를 돌파하면서 19만 원대, 20만 원대를 또 들어가는지 흐름들을 확인하시되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지난번 보셨던 그 거래의 흐름들처럼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수가가 19만 원대라고 하셨죠? 네, 19만 2천 원. 네, 그러면 매수가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와 함께 또 어떤 추세적인 반전이 나온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묵직하더라고 하더라도 1월 초에는 좀 반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딥노이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지금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지금 다 들어온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묵직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예전 증자 전에 받으셨나요? 네, 지금? 22,3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 있겠네요. 예, 지금 보다 보면은 그래도 증자가 나오면서 물론 그때 같은 경우는 증자와 함께 나왔던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항상 좀 무상증자도 또 호재다라는 쪽으로 해석했는데 네. 결국에는 증자를 받게 돼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물량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그래서 지난번 박스권에 들어가는 가격대 정도까지 보게 되면 약 한 2만 원대 전후까지 들어온다. 한 19,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주가가 고점대를 강하게 시도하기 전보다는 좀 무거워질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증자를 한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어떤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종목은요. 조이시티고요. 31,000원에 매수하셨고 네. 전망 여쭤보셨고 얼마에 좀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31,000원이요? 네. 네, 지금 주가가 14,600원인데, 그러니까요. 네, 31,000원이면은 이게 주가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3,000원이 아닐까요? 혹시? 그런가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31,000원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뭐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31,000원이면 예전에 그렇죠. 혹시 뭐 몇 년 전에 사셨던 가격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이시티가 보여주는 역량은 일단 앞으로 P2E 쪽으로 들어간다. 또 위믹스 쪽과 함께 환경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P2E의 기반의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 회사가 잘하는 게 SLG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전략 게임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그와 함께 P2E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P2E 쪽에서도 단순하게 저희가 뭐 RPG 게임도 있고 캐주얼 게임도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도 쓰면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P2E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잘 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그로 인해서 얼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난 고점대 부분과 처음 이제 한다라고 나왔었을 때 나왔던 동향과 다시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7,000원대 이상에서 다시 신고가가 나오는 영역쯤에서는 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조금 이게 좀 혼전이 나오신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13,000원일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렇게 31,000원 되면은 은, 네. 일단 지난 고점대 영역 쪽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강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다가 거기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 좀 부담 없는 그 정도만 또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이시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왕자님, 진원생명과학 여쭤보셨어요. 네. 그런 거 다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쪽에서 네. 요 진원생명과학 한번 보고요. 네. 덕산테코피아 대형 포장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네. 진원생명과학 보게 되면은 또 주가가 어지럽네요. 증자하고 오.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어지러운데 이럴 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초기에는 혹시나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향력은 반등했을 때는 일단 적정한 금액 적정한 비중 빼고는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7,000원대 중간대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약간 좀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덕산테코피아요. 덕산테코피아. 네. 예,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그냥 왜요? 보유입니다. 오. 네, 이 회사는 덕산 네오룩스 그룹주와 함께 특히 관심 있다면 덕산 하이메탈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OLED 쪽, 특히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소재와 함께 반도체 소재 모두 다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부터 한번 주가를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가 다시 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대 부분 35,000원대 이상은 한 번 더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보유 쪽으로 보시면서 네. 그냥 조금 편하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입니다. 네, 최근에 골판지 쪽 되는 듯하다가 또 무거워지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 자회사가 하나 또 내년에 상장되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따라서 또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지지권은 이 정도 부분 한 2,500원대에서 400원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릴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최근에
폐지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또 골판지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어떤 수요 쪽에서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택배 박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비닐로 쓰기는 또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전히 수요는 있다는 쪽에서 가격 경쟁 전가력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뭐 삼보판지나 아세아 제지 이런 쪽이 조금 더 펀드멘탈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포장까지 김미수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